제가 앞번에 올렸던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번 동영상을 안 보신 분은 먼저 앞번 동영상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한진중공업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 준비를 담당하면서 어떤 그 파란을 일으킨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어떤 그 일을 저질렀냐면은 이제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.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수압 테스트까지, 그러니까 비주얼 검사가 끝난 파이프들을 수압장으로 옮겨서 수압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한 200개, 300개씩 되는 그 파이프들을 그 파레트라고 하는 쇠로 만든 그 파레트, 그러니까 트럭에 한 트럭, 적당히 한 트럭 정도 분량을 파이프를 한 트럭 정도 분량의 파이프를 담을 수 있는 쇠로 만든 그런 그 케이스죠. 그걸 이제 파레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파레트에다가 파이프를 담아 가지고 이제 적치장에다가 야적장에다가 그걸 이제 적치를 해 놓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비가 맞지 않도록 갑바를 씌워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어떤 파이프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간단히 입력을 적어서 그렇게 이제 갑바를 씌워서 그렇게 야적장에다가 이제 그렇게 쌓아두는데, 문제가 뭐냐면은 그 경쟁업체에서 그 야적장을 통째로 다 독차지하고 있었던 거죠. 자기네들이 먼저 들어왔다,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행패도 많이 부리고 또 텃세도 많이 부리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희 업체에서 제작된 파이프를 쌓아두려고 하니까 쌓아둘 공간이 없는 겁니다. 뭐 길가에다가 뭐 코너 같은 데다가 쌓아두면은 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막 치우라고 연락이 오고 막 싫은 소리도 듣고, 그러다 보면은 그 경쟁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야적장에 사정 해가지고 어떻게 모서리 부분에 코너 부분에 어떻게 조금 허락받고 뭐 한두 개 쌓아두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파이프는 계속 이제 검사가 끝난 파이프는 늘어나고 또 그러는데 파이프를 담을 수 있는 파레트가 없고, 이 파레트마저도 경쟁업체에서 다 독차지해버리고 저희들에게 주지를 않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야적장도 자기네들이 그 위에 한진중공업에 다 허락을 받고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은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이제 주지를 않는 겁니다. 그리고 뭐 공공연하게 텃세 부리고 나가라 그러고 막 행패 부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거죠. 저는 이제 매일같이 사무실에 이제 담당자들에게 그 파이프를 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, 그리고 파이프를 담을 수 있는 파레트를 확보해달라,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그게 답이 없었던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. 그죠? 이제 이것들을 얄밉지 않습니까? 그 경쟁업체가. 뭐 당연한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자기네들이 다 독차지라고 행패를 부리고 텃세를 부리니까 얄미웠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야적장을, 파이프를 쌓아두는 그런 야적장을 제 나름대로 남쪽과 북쪽으로 딱 나눠가지고 절반으로 딱 나눈 거죠. 제 마음속으로. 그리고 이제 그 파레트에 갑바를 씌워놨기 때문에 이제 뭐 한눈에 안에 그 파이프가 누구 파이프인지 정확하게 뭐 한눈에 딱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틈틈이 그 남쪽 지역을 이제 저희가 차지하고 북쪽 지역으로 이제 그네들 파레트를 다 이제 옮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몰래 하겠다,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러면서 남쪽 지역에 그 파레트 넣어놓은 자리가 한 곳에 딱 비면은 그 자리에다가 몰래 이제 저희 업체에서 제작된 파이프 갑바 딱 씌운 그 파레트를 탁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. 이제 그럼 파레트는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? 틈만 나면은 뭐 빈 파레트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제가 이제 그 지원 부서에 부탁해가지고 지게차를 제가 빌려와가지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이제 키를 받아와가지고, 그것도 잘 안 주려고 하는 거 사정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내가지고 제가 이제 지게차를 빌려와서 이제 파레트를 옮기고, 그 대신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할 때 또 제가 운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지게차를 이제 쉽게 빌릴 수가 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장갑이라든지 뭐 소모품 같은 그런 것들 놓으면은 또 저한테 주기도 하고 서로 친해진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지게차 키를 쉽게 받아와가지고 파레트가 탁 눈에 띄면은 바로 쫓아가가지고 지게차 끌고 가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와버리고,
또 팔레트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직영 그 지원 부서에서 팔레트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러면 한 5개를 제작을 하면은 그 중에서 3개를 제가 들고 와버리는 겁니다. 그냥 뭐 여러 업체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고 5개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다 들고 와버리면 욕먹으니까 3개만 탁 들고 와버리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2개가 만들어졌다. 그럼 2개 다 들고 와버려요. 3개가 만들어졌다. 그러면 3개 중에서 1개만 남겨놓고 2개만 제가 먼저 들고 와버리는 겁니다. 이제 지기차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를 담아서 이제 남쪽 파트에 그 경쟁업체가 그 넣어둔 그런 팔레트가 어디 옮겨진다든지 자리가 탁 비면은 바로 지체 없이 몰래 그 자리에다가 우리 팔레트를 탁 집어넣는 거죠.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. 어느 날 보니까 그 경쟁업체에서 보니까 그 야적장의 절반이 이제 저희 업체 팔레트로 저희 업체에서 제작한 파이프로 자꾸 차고 있고 자기네들이 제작해 놓은 파이프들은 다 북쪽으로 다 몰리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것을 제가 틈만 나면 북쪽 지역에 자리가 비면은 남쪽에 있는 자기네들 팔레트를 제가 들어서 옮겨버리고 그 자리에 그 남쪽에 비어진 그 자리에 우리 팔레트를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차곡차곡 이제 그 경쟁업체의 그 파이프들은 다 북쪽으로 옮겨지고 남쪽은 알게 모르게 이제 저희 업체에서 제작한 파이프와 팔레트로 이제 채워지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. 뭐 그 경쟁업체의 그 작업자들이 저한테 뭐 항의를 해봐야 뭐 네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맞받아 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.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관리자들한테 그거를 이제 일러 바친 거죠. 그러니까 그 경쟁업체 사무실에 그 상당히 직책이 있는 뭐 차장급 뭐 되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라 그러니까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그 한진중공업에서 허락을 받고 전체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해버렸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싸움이 안 되잖아요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저희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그 새로 들어온 반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새로 들어온 반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반장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. 이제 그 상대 업체에서 이렇게 막 행패를 부린다.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알았다. 같이 가자. 이렇게 된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 경쟁업체의 그 부장급, 차장급 뭐 직책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그 정도 이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와, 딱 한마디로 그냥 그 게임셋 아주 뭐 끝내주는 그런 한마디였어요. 어떤 말을 했느냐? 이게 우리 업체의 반장이 그 상대 업체의 그 간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디 싸울 대상이 없어가지고 이제 갓 들어온 초보 조공하고 싸우려고 알아요. 그 말 한마디에 그 상대 업체 그 간부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뭐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. 그 표정이 진짜 그때 환상적이었습니다. 막 저도 어리벙벙했어요.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. 초보 조공이 아닌데 그 준 명색이 그래도 준 배관사인데 준 기술자단 말입니다. 근데 저 나름대로 거기서 또 관리자들한테도 인정도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갓 들어온 그 반장이 이제 저를 잘 모르죠. 그런 반장인데 말빨 하나 끝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. 그 이제 상대 간부한테 이제 갓 들어온 어디 싸울 대상이 없어서 이제 갓 들어온 초보 조공하고 싸우려고 그럽니까?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린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무난히 그냥 그 야적장 절반을 그냥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면서 또 제 이미지가 저희 업체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, 그죠? 뭐 사무실에서 회사에서도 저희 업체에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제가 그냥 그렇게 암암리에 조용히 해결해 버렸으니까 이제 저에 대한 그 저희 업체의 신뢰도가 뭐 100%였던 거죠. 그때 당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경쟁업체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. 어떤 문제가 됐느냐? 그 이제 간부님이 이제 자기 업체 그 직원들한테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?
저 경쟁업체, 저 상대 업체에는 이제 갓 들어온 초보 조공이라는 놈이 저렇게 막 일을 처리를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고. 이러니까는, 이게 각 업체들 간에, 그 간부들 간에는 뭐 서로 경쟁 관계일지 몰라도 저희들 이제 밑에 그런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는 그 종업원들은 언제든지 또 경쟁업체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,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같은 업체에서 일을 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, 이렇기 때문에 서로 뭐 그렇게 다투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. 서로 뭐 또 친해지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하면서 또 좋은 일자리 정보가 주어지면 또 불러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쟁 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고 미워하고 싫어할 이유도 없는 그런 관계인데,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저를 이제 미워하는 거죠. 못되게 하고.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업체의 현장 관리자들은, 이제 반장이라든지 이런 관리자들은 이제 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. 그 중에서 이제 그 경쟁업체의 반장 한 분은 2년이 넘도록 계속 저한테 콜을 했어요. 이제 전화를 하고 같이 일하자, 와라, 자기 일하는 곳에 와라, 막 계속 한 2년이 넘도록 저한테 텀텀이 막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, 제가 끝끝내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.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업체에서 받는, 그 사람들이 받는 그런 분야하고 이제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주는 그 돈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겁니다. 이제 제가 받고 싶은 그런 금액을 못 맞춰준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그 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전문 분야하고 저희 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전문 분야는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. 뭐 예를 든다면 저희 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해양 조선소 같으면은 해양 프로젝트들, 그러니까 바다에서 석유 뽑아 올리거나 바다에서 해양 가스를 뽑아 올리는 그런 프로젝트들, 그런 석유 시추, 뭐 가스 시추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, 또 육상에서 공단 지역에서 공장 짓는 데서 이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멤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. 그 경쟁업체의 그 멤버들은 주로 이제 선박의 어떤 그 유조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선박을 제조하는 그런 쪽에서만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팀들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고 또 받는 돈이 달랐던 거죠. 그래서 이제 한 2년 반년 동안 계속 저한테 콜을 했지만은 제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동영상 계속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